파코월드에 오신 여러분, 오늘은 상상 속 가정이 현실이 되었을 때 벌어질 파급을 차분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만약 파이 네트워크가 두 번째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을 실제로 개시한다면 그건 단순한 기술 업데이트가 아니라 생태계의 중력 중심을 재배치하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추천 보너스로 쌓인 잔량과 최근 KYC를 통과한 대규모 이용자 지갑이 한꺼번에 메인넷으로 이주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봐온 가격 유동성 활동성의 패턴은 전혀 다른 그림을 띠겠지요. 커뮤니티가 그 한마디 가능성만으로 크게 술렁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모더레이터가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답했다는 보도 한 줄이 불씨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 짧은 문장에서 내부 준비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기대를 부풀리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서 이것이 공식 확정인지 개인 견해인지부터 분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마이그레이션 당시를 돌이켜보면 수천만 명의 파이오니어가 테스트넷에서 메인넷으로 이동하며 네트워크는 실험 단계를 넘어 실제 사용 국면으로 도약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주는 더 큰 진동을 만들겠지만 방향이 언제나 낙관만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늘 그렇듯 대량 공급은 단기적 압박을 동반하거든요. 광고 한 줄 스쳐갑니다. 만약 피를 이미 놓쳤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면 인터링크 네트워크를 가볍게 둘러보세요. 사용자 본인성 실사용 루프 중심의 설계는 일부 측면에서 PI보다 과감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지나가듯 참고만 하세요. 숫자부터 짚죠. 전 세계 파이 참여자는 이미 수천만 단위를 넘어섰고 그중 상당수가 KYC를 완료해 메인넷 참여 자격을 갖춘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거대한 대기풀은 이주 스위치가 눌릴 때 어떤 파도가 만들어질지를 암시합니다. 여기에 상장 지형도 변수입니다. 오픈 메인넷 발표 이후 현재까지 상장 거래소 수는 손에 꼽을 만큼 제한적이죠. 즉, 가격 형성과 체결 흐름이 소수의 장터에 집중되어 분산 흡수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뜻입니다. 이런 판에서 두 번째 마이그레이션이 실제로 시작되고 추천 보너스 미전송 잔고가 순식간에 이동한다면 표면적으로는 유동성이 늘겠지만 동시에 매도 압력도 촘촘히 달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가격이 0.3, 0.4달러 박스권에서 숨을 고르던 흐름을 감안하면 추가 공급은 심리를 더 예민하게 만들 요인이죠. 그러나 공급 확대가 곧바로 붕괴를 뜻하진 않습니다. 많은 지갑이 활성화되고 그 지갑이 생태계 내에서 사용처를 만나는 순간부터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결국 핵심은 얼마나 풀리느냐가 아니라 풀린 것을 어디로 흡수하느냐입니다. 문제의 발언,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I do think it can. 이 문장은 선언이 아니라 가능성의 톤입니다. 로드맵에 밝힌 확정도 아니고 코어팀 명의의 공지 또한 아닙니다. 일부 파이오니어가 오히려 안도한 지점도 여기였죠. 다만 그 직후 이어진 정황들이 사람들의 촉수를 다시 곤두세웠습니다. 예를 들어 지갑 보안을 강화하는 2단계 인증, EFA 설정 권고가 훨씬 적극적으로 전개되었고 글로벌 해커톤은 보여주기 행사가 아니라 실제 쓰이는 앱과 서비스를 생태계에 주입하려는 전술로 익혔습니다. 기반 체인 측면에서도 눈에 띄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파이가 연결된 인프라 영역에서 규제 친화적 자산 토큰화 표준과의 접점이 넓어지면 결제형 코인을 넘어 실물 자산 디지털화 흐름 RWA과 맞물릴 발판을 얻게 됩니다. 이 퍼즐 조각들을 한 판 위에 올려놓으면 질문은 다시 고개를 듭니다. 두 번째 이주는 우연한 선택지일 뿐일까요? 아니면 더 큰 그림의 일부일까요? 이제 시나리오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긍정의 면부터 보죠. 잔고 이주가 진행되면 신규 활성 지갑이 급증하고 체결량이 늘며 가격 발견 프라이스, 디스커버리의 효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단순 보유를 반복 사용으로 바꾸는 토양이 두터워집니다. 커뮤니티, 내결제, 보상, 지역 상거래, 인증 접근 등 실사용 경로가 확장되면 풀린 물량은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서 순환을 시작합니다. 반면 역사적 사례는 견고합니다. 비트코인의 몰수 물량 출회, 마운트 곡스 정리 물량, 이더리움의 대규모 언락 스테이킹 해제 때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흔들렸습니다. 파이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미 월 단위 언락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2차 이주 물량이 겹치면 방어선이 얇은 구간에서는 급전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충격을 분산시키는 설계입니다. 여기서 상장 전략이 중요해집니다. 상장이 소수 거래소에 묶여 있을 때 대량 공급이 한 번에 유입되면 매도 압력은 좁은 문으로 몰려 충격이 증폭됩니다. 반대로 이주 타이밍에 맞춰 신규 거래소 상장이 연쇄적으로 열리면 물량은 여러 장터로 분산되어 충격이 흡수됩니다. 동시에 새로운 유저 유입의 문이 넓어지죠.
커뮤니티 일각에서 코어팀이 상장 속도를 의도적으로 조절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다른 프로젝트들도 대규모 언락 시기에 맞춰 파트너십 상장 기능 론칭을 동시다발로 발표해 충격을 상쇄하곤 했습니다. 파이가 동일한 포맷을 차용한다면 상장은 단순한 확장의 상징이 아니라 가격 안정 메커니즘의 일부가 됩니다. 온오프 램프 확장 또한 핀입니다. 올램프 입구를 통해 신규 자금과 신원 검증 사용자가 유입되면 단순 공급 증가가 새 수요의 관문 확대로 변주됩니다. 규제 친화적 파트너를 통한 KYC가 네트워크 인증과 호환되면 거래소에서 파일을 확보한 뒤 즉시 지갑을 활성화해 실사용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공급과 수요의 시간을 가까이 당겨줍니다. 여기에 앱 생태계가 얹히면 풀린다 쓴다 다시 순환한다의 루프가 만들어집니다. 해커톤은 그래서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수요 탄력성을 키우는 투자입니다. 동시에 RWA와의 접점은 중장기 반전을 설계합니다. 실물 자산과 결제 정산 권리 관리가 얽히면 네트워크는 단순 송금 레일을 넘어 가치의 그릇으로 체급이 바뀝니다. 그런 구간에서는 단기 공급 충격이 중장기 구조 개선에 눌려 의미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또 한 줄만 스칩니다. 파이 타이밍이 마음에 걸린다면 인터링크 네트워크를 공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인터링크는 본인성 기반 보상과 상점 유틸리티를 초기에 닫힌 루프로 검증한 뒤 점진 개방하는 방식 일부에선 파이보다 한 수 위라고도 하더군요.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파이는 대규모 물량 방출을 악재에서 기회로 바꿀 상쇄 카드를 충분히 쥐고 있을까? 가능한 카드 목록을 정리해 봅시다. 마그 2, 앱머천트 유틸리티의 실제 가동 결제, 포인트 바우처, 마이크로 보상. 마그 온오프램프 파트너의 동시 확장과 진입 장벽, 완화 합법점 마찰. 마그 신규 거래소, 상장의 분산 타이밍 충격, 흡수 설계. RWA 규제 표준과의 연동 중장기 수요 스토리. 보안 인증이 IFA, EFA, 강화로 대규모 이주 시 자산 안전 보장. 이 5가지가 같은 분기에 겹쳐 나오면 시장은 단순히 얼마가 풀리나가 아니라 쓸 이유가 얼마나 늘었나를 보기 시작합니다. 가격은 결국 신뢰와 사용성의 함수입니다. 공급은 단기 모멘텀이지만 수요는 장기 기울기입니다. 물론 불확실성은 여전히 큽니다. 그럴 수 있다는 문장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문입니다. 2차 마이그레이션이 실제로 열릴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단계화될지, 출구 오프램프와 상장앱 론칭 온보딩 정책이 어떤 배치로 맞물릴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파이가 풀고 끝이 아니라 풀면서 쓰게 만들고 쓰는 사이에 더 많은 통로를 연다는 식의 다중카드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입니다.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할 포인트는 언제, 보다 어떤 구성을 한꺼번에 내놓느냐입니다. 공급 분산, 유틸리티, 보안 규제. 이 5토미가 같은 시간창에서 맞물리면 시장은 같은 물량에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소문을 소문으로만 소비할지, 시나리오를 시나리오답게 준비할지, 가격의 단기 색깔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다음 분기 안에 나올 수 있는 카드 조합을 목록화하고 각 경우의 수에 대응하는 행동 지침을 세워두는 것. 그게 파이오니어다운 태도입니다. 예컨대 마리시 상장 분산 플러스 올램프 확대, 마리스 앱 가동 동시 발표라면 사용 늘림에 베팅. 미리 2주만 있고 흡수 장치가 없다면 관망 리스크 축소. RWA 규제 연동 발표가 슬쩍 끼어든다면 중장기 스토리 강화로 해석하는 시기죠. 중요한 것은 변화를 기회로 바꾸는 건 언제나 준비된 쪽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마이그레이션이 오지 않든 유틸리티는 쌓이고 문은 조금씩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턱에서 흔들리지 않고 구조를 보고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